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축산물 가공업소의 표시 광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표시 기준, 광고 기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표시 기준입니다. 최근에 표시 광고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2019년 3월 14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기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있던 표시와 허위 표시 금지가 식품 등의 표시 광고로 통합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이 표시 사항이 이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시는 식약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품표시광고법, 그리고 농림축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산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기타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이 표시사항은 이제 관할법에 따라 준수해야 됩니다. 표시 기준으로서 표시사항 및 표시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품명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표시면이라 하고요. 그리고 정보 표시면이 옆면이라든지 뒷면에 해당이 되겠죠. 주표시면은 주로 제품명, 내용량, 열량에 해당하는 경우, 그다음 냉동, 냉장 요 표현들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고, 정보 표시면은 이제 상기와 같은데요. 만일에 주표시면에서 정보 표시면에 있는 내용을 주표시면에 하는 경우 정보 표시면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정보 표시면은 식품의 유형, 그리고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보통 제조원 및 판매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정식적으로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은 제조일을 활용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땡땡 언제까지, 또는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하고 다시 제조일자 언제 적어도 되고, 제조일자 별도 표시 위치를 표시해서 상단이다 하단이다 하고, 상단이다 했을 때 상단에 제조일자 땡땡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원재료명 및 함량. 이 원재료명인 경우에는 이 품목 제조 보고한 그 원재료명을 모두 기재해야 됩니다. 함량순으로 기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2% 미만이 그 원재료인 경우에는 함량순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 원재료명 중에 원산지는 후에 설명드리겠죠. 원산지도 표시를 해야 되겠고, 알레르기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햄 소세지인 경우에는 영양 표시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지금 양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생산 매출액에 따라서 영양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포장 재질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엔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재활용 관리, 여기에 먼저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되는, 이 경우에는 포장 재질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품목 보고 번호를 기재해야 되겠고, 보관 방법, 반품 및 교환 장소, 주의사항 및 기타. 이 주의사항 및 기타에 있어서 알레르기 교차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교차 오염을 반드시 이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그다음에 소비자 주의사항 등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표시를 할 때 글자 크기는 지금 현재 10포인트 이상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면적이 부족하거나 작을 수도 있죠. 면적이 작을 때는 예의로 하고요. 원재료명을 제품명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적으셔야 됩니다. 이때 14포인트 이상, 제품명의 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는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로 이제 적발되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유통기한 표시에 있어서 만일에 가공품이라는 식육 포장육을 예를 든다면은 원료가 단순히 어떤 화학적 어떤 변화가 없는, 즉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는 단순 포장육의 경우, 즉 수입육이다 했을 때 수입육의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있고, 이거를 포장 처리 업체에서 단순히 절단을 해서 다시 재포장하는 경우, 식육 포장 처리 업체들이 이제 주로 위반 사례가 있는데, 이때 유통기한은 원래 그 수입육 원료의 유통기한, 제조일자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은 식육 포장 처리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 제조일자 대신에 재가공일자라든지 재포장일자로 해서 실제 절단한 일자를 표시를 해야 되겠고, 제조일자 유통기한은 원래 원료의 표시상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발 사례 중에 알레르기 물질을 표시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념육을 만드는데 간장을 사용했다. 간장에는 알레르기가 예를 들어서 밀하고 대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간장의 경우에는 밀하고 대두, 게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료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바뀔 수도 있는데, 그때 현장 점검에서 이제 간장에 게가 들어있는 알레르기인 경우에는 우리 양념육 표시상의 알레르기 물질 중에 게를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 안 한 걸로 해서 해당 제품 폐기, 그리고 판매 제품들 회수까지 이제 당하는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위반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관 방법에 있어서 냉장이나 냉동을 동시에 이제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냉장은 예를 들어서 몇 도, 냉동은 몇 도. 이 제품의 지금 현재 냉동인지 냉장인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 표시는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보관 방법 동시에 표시는 안 되고요. 주의사항 중에 이제 알레르기 오염 가능성. 이 제품에는 없지만 다른 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교차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이제 오염 가능성들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일부 업체들의 경우는 이 제품의 알레르기 이외에 나머지 21가지 우리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다 해서 나머지 모든 알레르기 물질들을 이제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료들이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표시사항 자꾸 이제 바뀔 수도 없고 해서 이제 표시하는 경우들이, 그거는 가능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제 알레르기 물질을 있는 경우는 안 사 먹기 때문에 또 판매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표시 기준 중에 냉동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냉동 제품은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 금지,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해야 되겠고요.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살균 제품의 경우 살균 제품 표시를 해야 됩니다. 또한 냉동 제품은 보관 방법, 그리고 조리 시에 해동 방법을 표시해야 되겠고, 조리 가열 처리가 필요한 냉동식품은 그 조리 또는 가열 처리 방법까지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표시를 살펴보게 되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알료, 우유, 메밀, 유, 스물 한 가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표시 방법은 예시와 같이 바탕색이 구분되게, 바탕색이 까만색이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구분되게끔 표시해도 되고, 이제 알레르기
물질 함유라든지 알레르기 물질 땡땡 알레르기 물질을 나열해서 표시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함량 표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육 가공품의 경우에는 모든 식육의 종류, 즉 돼지고기인지 쇠고기인지 쇠고기인 경우에는 한우인지 유구인지 구분해야 되고 함량까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육의 종류나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때도 이제 함량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다시 표시를 해야 되겠고, 2개 이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이나 제품명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 함량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식육 추출 가공품의 경우에는 추출물의 명칭, 농축액의 명칭 및 함량을 추가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원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념육에 예를 들면은 간장이라든지 이런 복합 원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복합 원재료를 표시를 할 때는 복합 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 예를 들어서 간장, 그 다음에 식품의 유형을 표시를 하고 괄호를 해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정제수라는 경우는 만일에 정제수 1, 2, 3, 4, 5 원료가 있다. 이때 정제수는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제수가 1, 2, 3, 4, 5 정제수다. 이때는 정제수를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복합 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 차지하는 중량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이때는 이렇게 5가지 이상 원재료를 나열하는 경우가 나열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때 복합 원재료의 어떤 그 명칭이나 제품명 또는 식품의 유형만을 표시하면 됩니다. 자, 예시를 봅니다. 양념육의 3순위가 간장 5%를 사용했다. 5%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5% 이상이면은 복합 원재료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원재료 5가지 이상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앞다리 80, 정제수 13, 간장 5, 기타 등등이었을 때, 자, 돈육, 자, 부위명을 표시해야 된다 했죠. 식육의 종류, 돈육, 부위명 앞다리 60%, 이게 오타네요. 여기에 60%, 80%입니다. 80%. 그 다음에 정제수. 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사항에 양조간장 하나, 소맥 둘, 셋, 넷, 5. 이해되셨죠? 여기에 원산지도 이제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원산지, 그다음 정제수는 원산지 제외되겠고, 자, 복합 원재료인 경우에는 정제수 제외 원산지 2가지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탈지대도 인도산, 소맥, 소맥에서도 여기서 미름 미국산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2가지만 표시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원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재료가 98% 이상인 원재료가 한 가지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바이드 사용한 이동갈비가 이제 갈비가 99%, 푸드바이드가 1%인 경우에는 98% 이상인 원재료가 하나죠. 이때는 미국산 이 갈비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가지 원료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비합비율 상위 2순위까지 표시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소갈비 90%, 부채살 9%, 푸드마인드 1%인 경우에는 요거 두 가지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갈비 미국산, 부채살 국산. 만일에 3순위까지도 뭐 해당이 없는데 표시하고 싶다면 표시해도 됩니다.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할 때는 또 그 표시 기준에 준수를 해야 되겠죠. 만일에 이런 경우 복합 조미식품까지 3순위까지 표시사항이 의무다. 그러게 되면은 식품 표시 기준에서 만일에 5% 미만인 경우에는 복합 조미식품만 표시해도 되죠. 그 대신에 원산지는 다시 이 속에서 1순위인 제품을 끄집어내서 밀이면 밀, 땡땡 미국산 등 원산지는 다시 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두 가지 원재료 합이 98% 미만인 경우는 배합 비율 상위 3순위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만일에 1순위가 공동으로 두 개의 원료가 해당되는 경우 그러면은 2순위, 3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 두 가지, 2순위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만 2순위까지만 표시해도 됩니다. 자, 거꾸로 1순위, 2순위가 하나씩이고 3순위가 두 개인 경우는 1순위, 2순위, 3순위 두 개를 즉 네 가지 원료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 제품명의 일부 어떤 그 원료의 명칭들을 사용했을 때 그 원료에 대해서도 그 3순위에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자, 복합 원재료가 원산지 표시 대상인 경우 먼저 예를 들었겠지만은 복합 원재료의 배합 비율이 상위 두 가지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현재 3순위다. 만일에 3순위가 돼 있다. 여기에 예를 든다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5%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에 원재료 두 가지는 상위 두 가지는 표시를 해야 되고 5% 미만이다.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만 표시를 해라. 이해되셨죠? 자, 원산지 표시에도 예가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우리 주정, 당류 가공품 등은 원산지 표시에서 순위와 상관없이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다음은 살균, 비살균, 멸균 표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살균입니다. 살균,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살균 제품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살균, 멸균, 비살균 표시는 식유가공품, 유가공품은 살균 온도까지, 조제 유도 살균 온도까지, 동물성 유지류 이런 우리가 식품들은 살균, 멸균, 비살균을 구분하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냉동식품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가열하지 않고 섭취한 냉동식품이라든지 가열하여 섭취한 냉동식품 구분해야 되고 유가공품 중에서 반려유 가열 처리 식품인 경우 반려유 가열 처리 제품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축산물 식육 가공품 중에는 햄 소세지가 영양 표시 이제 대상이고 앞으로 뭐 양념도 추가 이제 확대된다고 이제 의무화된다고 우리가 최근에 법이 바뀌었죠. 영양 표시는 슬라이드와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 있습니다. 내용량당 이 제품의 내용량당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이 내용량당 예를 들어서 뭐 1kg짜리다. 1kg짜리를 이제 다시 이제 뭐 100g으로 이제 기준을 정하여 100g당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뭐 조각이 되어 있는 한 조각당 표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당이나 이런 뭐 지방이나 이렇게 안 좋은 제품들 많이 보이면 좋지는 않겠죠. 그래 그런 경우는 좀 100g당이라든지 좀 낮게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방법들도 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주의사항으로는 포인트 크기는 나트륨이라든지 퍼센테이지 앞에 이 수치들은 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일 영양성분 기준에 대한 비율 표시는 영양성분 글씨, 뭐 지방 이 글씨와 크기가 같거나 이제 커야 됩니다. 그리고 열량, 영양성분 명칭 등 글씨 크기는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시우 가공품 중에 햄 소세지와 지금 현재 그 아이스크림, 특수용도 식품, 유광품 등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개정된 사항으로서는 유광품도 전부는 아니었죠. 이제 산양유가 이제 추가됐고, 시우가공품 중에는 양념육에도 양념육, 분쇄, 가공육 제품, 뭐 건조 저장육도 이제 추가가 됐죠. 베이컨, 시우추조감까지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경우는 19년도 매출액 120억 원 이상인 경우 업소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0억 미만 120억인 경우 2024년 1월 2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자, 표시 기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제품의 경우에 주요 표시면 제품명이 이제 있는 메인을 주요 표시면이라 보게 되면 주요 표시면에는 제품명, 불맛, 한판, 직화, 무뼈, 달판. 이 제품명, 업소 명칭 이런 것들의 기준은 품목 제조 보고한 그 근거를 바탕으로 동일해야 됩니다. 불맛, 한판, 직화, 무뼈, 닭발이라고 되어 있고, 영업소의 명칭, 그다음 소재지, 유통기한, 별도 표시일까지. 여기에도 자 별도 표시일까지 해서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별도 표시일까지 하고 표시 부위 상단이다, 하단이다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원재료명은 품목 제조 보고에 있는 대로 이제 함량 순서대로 쭉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우 가공품은 함량이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했죠. 시기 함량. 그 대신에 닭고기는 부위 명칭이 세부적으로 없습니다. 통칭 명칭을 쓰시면 되고요. 닭발 60%. 자, 여기에 식품의 유형 양념육으로 되어 있죠. 양념육의 기준은 육 함량이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60%에 해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시우강품은 살균, 비살균 표시가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했죠. 이거는 살균 제품이죠. 정제수, 설탕, 대파, 고춧가루.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 만일에 이게 3순위까지 표시 대상으로 봤을 때 원산지, 국내산 1, 설탕 제외죠, 당류 제외죠, 2순위 대파 했죠. 그 다음 3순위 고춧가루 3순위. 자,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이건 그래도 했다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 되죠. 또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자 크기, 그 원산지 부분에 진하게만 하면 됩니다. 진하게만. 자, 그리고 주의사항으로서 식품은 첨가물 중에 L글루탐산 나트륨들이나 이런 그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는 용도, 향미 진지까지 같이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알레르기 물질은 지금 막 바탕색과 구분이 되게 하얗게 되어 있죠. 닭고기, 쇠고기, 우유, 대두, 밀, 함유라고 되어 있고, 포장 재질 표시되어 있죠. 품목 제조부 표시되어 있고, 자, 보관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 식유 가공품은 -1에서 10도씨. 반품이 교환처가 되어 있고, 소비자 상담, 부당 불량 신고, 공정거래 내 소비자 분쟁 기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교차 오염 가능성 주의사항으로서 표시되어 있죠. 또 특히 소비자의 주의사항으로서 또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데, 개봉한 제품은 변질해가 우려 있으니 반드시 바로 드시기 바랍니다. 직화 제품 특성상 부분 탄화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간혹 연골이나 작은 뼈가 있으니 우리가 드실 때 주의하십시오. 라든지 소비자들의 어떤 그 피해가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식육 가공품 중에 의무사항, 자 내용량 250g, 그리고 이제 닭발이기 때문에 무뼈 닭발이기 때문에 이 닭발에 대한 함량, 닭발 국내산 여기에 60%가 돼 있죠. 여기 돼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냉동 냉장 표시, 자 냉동 냉장 표시가 돼 있죠. 이해되셨나요? 자 유광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광품은 또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유광품은 우리 보관 온도가 또 정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살펴봅시다.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자 용기 상단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한 월일까지 정확히 표시가 좀 돼 있고요. 자 보십시오. 원재료 함량 우유 40%, 원유 30% 쭉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원산지 보십시오. 우유, 원유 2개, 정지수 빼고, 플리고올리고당 당류 빼고, 탈지분유, 삼순위까지 되어 있죠. 품목 제조 보고, 자 성분의 함량, 지방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레르기 물질. 자 여기에서 또 특이한 사항이죠. 유제품들의 경우에는, 유광품의 경우에는 특정 유산균 명칭 등으로 쓴 경우 그 유산균의 그 마리수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여기에 2억 마리 이상, 어떤 경우는 5억 마리 이상 표시되어 있죠. 그다음 기타 이제 주의사항 등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영양 성분도 표시가 이렇게, 여기는 한 개 입당으로 표시 기준을 정해져 있네요. 다음은 이제 광고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광고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식품의 어떤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TV 광고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뭐 신문, 홈쇼핑, 뭐 영상이기 때문에 홈쇼핑도 당연히 다 해당이 되겠죠. 자 또한 이 광고의 어떤 그 적용 범위가 또 중요합니다. 어디까지에 적용할 것이냐. 식품들의 명칭이라든지 영업소의 명칭, 그다음에 식품의 종류, 원재료, 성분, 내용량, 제조방, 등급, 품질, 사용,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뭐 제조일자, 유통기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유전자 변형, 이력 추적, 그 다음에 해석 표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광고를 할 때 또 광고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품명이라든지 제조업소명,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국, 그다음 판매업소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유 대용, 영유아 이유식 광고할 경우에는 조제 분유와 같은 명칭, 유산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제유의 광고 또는 판매, 판촉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광고 표시 금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허위 표시라고 이제 보통 허위 표시 광고, 허위 과대 광고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9개의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질병 표방, 의약품 오인 혼동,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거짓 과장, 소비자 기만, 타사 비방, 다른 업체와 부당 비교, 사행심 음란한 표현, 자율심의 이제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 등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과대 광고로 이제 적발이 되게 되면은 뭐 시정 조치, 뭐 과태료, 영업 정지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한 처벌은 징벌적 과징금이라 해서 질병 표방이라든지 영업정지 2개월, 의약품 오인운동은 영업 한번 일례 걸렸을 때 뭐 2개월은 아니지만은 이제 2차, 3차, 뭐 건기 오인은 2차, 3차에서 영업정지 2개월이나 아니면 영업정지 2개월 이상, 영업 취소, 뭐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위반 시점부터 적발 시점까지 판매 금액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즉, 계속 온라인으로 뭐 SNS든 부당하게 광고를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됐는데 조사 결과 뭐 3년 전부터 이런 행위를 했다. 그랬을 때 그 판매 금액은 어차피 관리자 모드로 이제 쇼핑 운영하면 다 나오잖아요. 판매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매출이 큰 데는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200억이 이제 매출이다. 200억을 다 과징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업정지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거를 간과해서 이제 업체들이 나중에 진짜 이제 그 어떤 처벌 받고 이 과징금 때문에 진짜 이제 어떻게 내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썹을 받지 않았음에도 해썹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찰에 고발 조치가 돼서 송치가 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 흑돼지 등급, 암태지, 허위가대 광고. 뭐 흑돼지가 실질적으로 좀 비싼데요. 우리 지리산이라는 제주도 흑돼지가 좀 브랜드들이 있고, 실제 흑돼지인 경우에는 제주도 흑돼지인 경우에는 제주도 조례에 따라 흑돼지는 털이 검은색이라야 된다. 그리고 지육에 흑이라는 도장이 있고 도축검사 증명서에 흑돼지라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게 다 삼일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돼지도 다 이력제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이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그 원래 단가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하는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일반 뭐 소비자께서는 암태지가 좀 맛이 있다 해서 뭐 돼지는 뭐 거세 수컷인 경우에는 거세 돈들이 있잖아요. 거세도 팔리기 때문에 거세가 뭐 암태를 둔갑을 한다든지, 등급도 예를 들어서 뭐 1, 2등급이 있다. 뭐 3등급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등급만 뭐 좋은 걸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다 과대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뭐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고 지금 실제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특정 제품이 질병에 좋다, 뭐 코로나에 좋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이 되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모 업체가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처벌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백돼지, 흑돼지 둔갑 한 사례들이 있었고, 또 많이 적발되는 경우들이 젖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한다든지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한다든지. 사실은 이제 한우 유전자 판별 검사가 이제 나온 지 오래됐죠. 품질평가원에서 도축 검사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이력번호와 품질평가원에서 보관된 시료를 유전자 일치 검사를 해서 찾아내기 때문에 판별이 아주 쉽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 이제 적발한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A라는 이제 포장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B 업체가 직원들이 A 업체에 들어가서 인가공을 하며 홈쇼핑에 납품을 했어요. 했고 실제 가공한 B 업체가 아니고
A 업체는 해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홈쇼핑에서 이제 해썹 받지 않은 업체가 이제 그 해썹을 받은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해서 조사를 했더니 A 업체는 실제 포장 그 해썹을 받았고요. 제조원이 지금 현재 B로 지금 현재 제조원에서 B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실제 B 업체에서 인가공한 이거 거꾸로 얘기했다. 다시 요거만 이만 다시 네. 거짓 과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TV 홈쇼핑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다가 이제 제조업체 허위 표시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실제 B 업체에서 인가공을 했음에도 A 업체로 표시를 한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A 업체가 B 업체에 직원들이 투입해서 이제 실제 인가공을 했죠. 그럼 제조업체는 여기서 제조했기 때문에 B 업체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실제 생산자 표시에는 지금 현재 A로 돼 있죠. 잘못된 거. 이 경우도 실제 내부자 고발로 원래 이 A 업체는 해썹을 안 받은 식이 포장 처리 업체입니다. 해썹 미인증 업체가 이제 해썹 표시한다고 이제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중에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었고 제조원이 잘못 표시된 사례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때 당시 이제 경찰에 이첩을 내서 경찰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도 받은 사례입니다. 자, 또 특히 우리 양념육이나 뭐 어떤 제품들 보면은 뭐 무보존용, 방부제 이런 무자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우리 소비자들께서. 양념육은 보존료가 식품공제는 불검출이 되어 있는데 그럼 모든 제품들이 다 불검출이죠. 이 제품만 이제 불검출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다른 업소 제품보다 뭔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나 이런 경우도 위반이 돼요. 또한 최근에 우리 부당 광고 우리 세부 어떤 그 고시에 보면은 방부제 이런 표현은 식품공전에 없습니다. 식품공전에 나온 첨가물 명칭 등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부적절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